우리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는 일에 따라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경험 중에 주로 감각하는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하며 탐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각 대상들에 대해 계속 거듭하여 이야기하다 보면 더욱 세속적이 됩니다. 깨달음을 열망하는 구도자는 감각을 벗어난 주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두어야 합니다. 수행이란 바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을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감각 대상들의 이야기하는 습관이란 것이 결국은 시선이 밖으로 나간 것이죠. 실상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소한 감각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전혀 와 닿지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딱 달라붙은 등딱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감각의 차이이고 그 사소한 감각의 차이에 대책 없이 휘둘리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말 그대로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유일한 대책은 시선이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만 중요하게 보이는 그 사소한 감각의 차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린애 장난같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소한 감각의 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무너지는 연기 깨달음입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정말 사소한 감각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고 사는 일까지도 그렇습니다. 감각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저 사소한 감각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각 대상들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선이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는 자연스럽죠.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지겨울 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소한 감각의 차이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제대로 모르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이 어떻고 자기 느낌이 어떻고 하는 것과 같은 것까지 포함해 감각 대상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선이 안으로 향한 것은 도대체 뭘까요?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이것을 누가 합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두렵다. 저건 놀랍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볼만하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누구인가요? 누가 그러는가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그것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재미가 있다, 없다. 이게 감각 대상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돌려보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깊고 높은 수준의 방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선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이론과 방법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설령 내가 어마어마한 고행을 하고 어마어마한 수련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소한 감각에 대해 공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쾌락이든 고통이든 모두 감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참나를 찾는 수행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감각과 생각으로 바깥을 쳐다보면서 그것이 공부로 위장되면 아예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데 이게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쾌락에 대한 집착은 속박이라고 알면서 바깥을 바라보는 공부에 대한 집착은 속박이 아니라 해방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함께했던 많은 두반들이 이것을 넘지 못했고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시선이 바깥으로 향하는 것은 사람으로 사는 동안의 고유하고도 특별한 장애이자 걸림돌인데 이걸 넘기가 어렵습니다. 시선을 안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이 사소한 감각의 차이일 뿐임을 이해하는 것이 연기 깨달음입니다. 연기를 보면 부처를 본다는 연기 깨달음조차 이렇게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선이 안으로 향하면 일단 시작한 것이고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이 사실상 모든 수행의 완성입니다. 오직 나만 보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